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 지식을 알기 쉽게 빠드리는 경제방앗간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불쾌한 경험, 아니 불쾌를 넘어서 빡치게 만드는 대표적 사례가 층간소음이 아닐까 하는데요. 저 역시 윗집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로 인해 한껏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문득 층간소음과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묘한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층간소음은 아랫집이 독박을 씁니다.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층간소음의 사전적 정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아랫집에 들리는 윗집의 생활소음입니다. 윗집이 발생시킨 소음으로 자신 스스로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낸 소음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봤다면 그 뒤로는 소음을 내지 않을 것이고 층간소음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층간소음은 하향식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아랫집이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경제구조상 아래에 위치한 경제적 약자는 경제적 강자가 저지르는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약자가 피해를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강자는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자신들 회사의 하청을 맡긴 원청업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을 고용한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권한 남용, 불합리적 관행, 약탈경제, 근로권 침해 등은 하향식으로 진행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경제구조 하층에 위치한 기업, 근로자가 떠안게 됩니다. 두 번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꾹 참고 사는 아랫집이 많습니다.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가진 아랫집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윗집에 찾아가 얼굴을 보고 항의할 용기가 나지 않는 아랫집이 의외로 많습니다. 괜히 윗집에 항의했다가 마동석 같은 사람한테 봉변을 당할까봐 말 한마디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피해를 받고 있는 건 자신인데도 말입니다.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불합리적 관행, 도를 넘은 갑질, 단가 후려치기, 근로권 침해 등을 당한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게 항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괜히 항의했다가 거래선 변경, 주문 취소, 승진 지연과 같은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받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꾹 참고 넘기는 약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 층간소음을 해결하고자 3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별 효과는 없습니다.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리사무소, 경찰, 환경부 소재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입니다. 하지만 이들 3자는 자신들은 강제적 권한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서거나 당사자들끼리 직접 해결하라며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법 규정이 미비한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3자를 활용한 해결 방법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과거보다 경제적 강자의 갑질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별로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약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받는 부당한 피해를 호소하고자 고용노동부, 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조를 찾아가지만 기대를 밑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적 약자 입장에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네 번째, 층간소음을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아랫집이 홀로 찾아가거나 경찰,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동해 윗집을 찾아가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쿨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랫집은 의외로 간단하네 라며 집에 돌아오지만 그 사이 까마귀 고기를 먹은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층간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설령 하루나 이틀은 조용해졌다고 하더라도 3일째부터 층간소음이 발생해 내가 왜 찾아갔었나 하는 현자타임이 발동됩니다. 항의가 들어올 때만 잠깐 조용해질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경제적 강자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 약자는 정부에 신고하든 언론에 제보를 하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항의합니다. 경제적 강자는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거나 언론에 의해 이슈가 되거나 약자가 단식투쟁, 시위를 할 때 사과 의사를 밝히며 재발 방지를 굳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회의 관심이 사그라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불공정 행위를 반복합니다. 경제적 약자의 항의가 있을 때 잠깐 고개를 숙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윗집은 아랫집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층간소음을 발생시키지만 아랫집에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 모르는 윗집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랫집이 항의라도 하면 층간소음 규정을 잘 몰랐다, 우리가 낸 소음이 아니니 다른 집에 가서 항의해라 는 식의 오리발을 내밀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망치 몇 번 두드린 걸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 우리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느냐,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윗집은 드뭅니다.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늘상 갑질을 일삼던 강자가 약자의 고통을 이야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약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강자는 늘상 해오던 관행이다, 합법적 계약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다 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당한 항의를 괘씸하게 여겨 일감 축소, 거래선 변경, 고용계약 해지 등으로 약자를 코너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집이라 하더라도 옆집 시선에는 어느 정도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아랫집 시선까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층간소음을 내는 집주인은 보통 아랫집 상황까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집 옆에 살고 있는 이웃들의 시선에는 훨씬 더 많이 신경 씁니다. 똑같은 항의라도 아랫집보다는 옆집에서 들어온 항의에 고분고분하게 반응합니다.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경제구조상 위에 자리 잡은 자들은 아래에 있는 자들의 고통, 피해 구제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와 비슷한 위치에 포진해 있는 자들의 시선에는 상당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똑같은 항의가 들어오더라도 아래에 있는 자들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체급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 귀를 기울입니다. 일곱 번째, 층간소음은 동네를 가리지 않습니다.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에서는 층간소음이 적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달 전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부촌에 위치한 공동주택에서 몇몇 연예인들과 그들의 자녀로 인해 막대한 층간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제보가 나온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가 단지 중 하나로 꼽히는 한남 더힐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소득 수준과 층간소음은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지역별 소득, 학력 수준과 층간소음 분쟁 비율은 그다지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사는 곳이면 그냥 비슷한 비율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과 인격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보통 하청기업은 원청기업에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회사,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내외부의 경쟁, 불합리한 규제, 잘못된 관습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기업 근로자를 부러워할 수 있지만 막상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선 회사가 자신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고 느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역대 최고 이익을 낸 반도체 회사에서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성과급에 대한 불만, 수천만 원 몸값은 우습게 여기는 IT 회사 개발자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가 좋은 예입니다. 결국 경제구조 어디에서나 상대적 강자에 의한 피해는 항상 존재합니다. 여덟 번째, 층간소음은 원인을 찾기가 무척 힘듭니다.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저는 최근 다른 집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로 잠을 설쳤고 그 주범을 윗집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조사해봤더니 옆 집에서 나는 소리로 밝혀졌습니다. 그 집에서 나는 소리가 벽을 타고 한 집 건너서 저희 집 천장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내 바로 윗집에서 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윗집이 아니라 대각선 오른쪽 윗집일 수도 있고 대각선 왼쪽 윗집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집일 수도 있는 것이죠.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면 일단 발생하는 집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내가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쳐도 그 원인을 쉽게 특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소홀히 한 탓인지, 우리 회사 노조가 게으른 탓인지, 아니면 회사를 경영하는 CEO의 무관심 탓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불공정한 대우를 관행으로 여기는 현재 직장과 직업을 택한 내 스스로의 탓인지 딱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층간소음은 윗집의 사소한 배려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사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윗집 사람이 슬리퍼를 신는다든지 매트리스를 설치한다든지 볼륨을 조금 줄인다든지만 해도 아래층에 주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경제구조 상층부에 있는 강자가 약자에게 조금만 양보해준다면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적 약자가 바라는 건 강자로부터 나오는 모든 불공정 행위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게 아닐 것입니다. 단지 빈도가 줄어드는 것만 해도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박탈감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가장 섬뜩한 공통점은 이게 아닐까 합니다. 그건 바로 무감각해진다는 것. 아랫집이 층간소음을 처음 접하면 어느 집에서 나는 소리인지 귀를 쫑긋 세워둬보고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직접 찾아갑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예전에는 잠도 못 자고 욕을 퍼부을 정도로 예민했지만 이제는 마치 ASMR이 된 마냥 잠도 잘 자고 욕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에 적응한 내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프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나보다 힘에 센 강자가 행하는 불합리적 행태들에 대해 처음에는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나름 불만도 제기해보고 그게 관습이었다면 고쳐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하지만 티끌 하나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원래 그랬다는 듯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굽신거리기까지 합니다. 문득 이런 구조에 적응해버린 내 자신이 우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층간소음은 인간 생활의 3대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 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경제적 약자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경제구조 역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하청업체, 근로자라는 이름에 앞서 우리 모두는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양보할 때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방앗간이었습니다.